소현세자. 조선 역사상 가장 불운했던 왕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세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영조의 기대가 너무 커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질책과 정신적 학대로 정신병을 얻어 기행과 비행을 일삼다가 결국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지요. 허나 영조는 인정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후회하고 먼저 간 자식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사도라는 호칭을 내려주었습니다. 며느리 해경궁 홍씨와 손자 정조를 복귀시켜 주었지요. 하지만 사도세자보다 더 가엾은 인생을 살았던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인조의 장남 이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현세자입니다. 1612년 인조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 인조 반정이 성공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원자가 되었습니다. 인조는 당대의 뛰어난 인재들을 세자의 스승으로 뽑아 세자를 교육했고 소현세자도 성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는 무척 좋았습니다. 14살에 세자가 되고 2년 후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발합니다.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화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둘로 쪼개어 소현세자에게 맡겼는데 소현세자는 전라도 전주까지 내려가 분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로 이 위기의 상황을 맞아 실로 한 나라의 왕자다운 기품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민심을 잘 다독여 주었으며 지방 관리들에게는 전쟁 중이니 함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죠. 소현세자의 이러한 어진 성품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말을 타고 가는데 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세자가 타고 가는 말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볏짚을 깔아두었는데 이를 본 소현세자는 군사를 일으킬 때에 이것으로 말을 먹일 것이니 절대로 헤프게 쓰지 말라 라고 명하지요. 내 말과 내 옷에 진흙이 좀 튀면 어떻다고 이 중요한 군수품을 함부로 쓰냐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1636년 소현세자는 강석기의 차녀 강빈과의 사이에서 처다들인 석철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조선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항복 후 인조는 청나라의 요구로 아들인 소현세자와 동생 복림대군을 함께 볼모로 청나라 심양으로 보내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에게 청은 머물 것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곳을 심양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나라로 간 소현세자는 고관들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으며 인맥을 쌓아나갔고 그를 통해 얻은 고급 정보를 몰래 인조에게 알려줘 대비하게 만들었지요. 인질로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아내 강빈의 권유로 심양관 근처에 농장을 만들고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노예시장에서 구출하여 농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들은 보통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힘들게 모은 돈을 사용해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농장에서 얻은 곡물로 청의 진귀한 물품들과 교육으로 인해 심양관은 마치 시장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어 청나라 관료들과의 교류와 심양관 운영에 쓰였습니다. 청나라 측에서는 툭하면 세자에게 외교적 현안, 특히 명나라와의 밀교 등에 대한 것을 따져 묻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세자는 마치 외교 훈련이라도 받은 듯이 능숙하게 답변을 하였고 많은 청나라인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횡의 사건 때는 도르곤 등을 찾아가 청나라에 끌려온 수많은 조선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현세자의 행보는 점점 아버지 인조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현세자를 소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작은 왕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그를 권력자로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청나라로서는 멀리 떨어진 조선의 왕인 인조보다 소현세자가 훨씬 친숙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청나라에서는 인조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친근한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도 있었지요. 그 결과 인조의 불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오랑캐의 나라라고 업신여긴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아들이 탐탁지 않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커져갔지요.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인조에게 청 황제에게 받은 용문양의 벼루를 바치자 인조가 벼루를 세자 머리에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오랜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고작 2달 만에 이상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기록으로는 학질이나 폐렴이라고 하나 손톱 밑이 시커멓게 변하고 얼굴을 반쯤 덮은 검은 청과 맨 얼굴이 구분이 안 될 만큼 검게 변해버렸는데 이를 두고 인조실록에는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독살설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나 그 이후의 인조의 행적을 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궁궐내에서는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지만 인조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파헤치기는커녕 어이를 처벌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소현세자는 중국에서 배워온 많은 지식과 기술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아내 강비는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며 사가로 내쫓은 뒤 영모로 몰려 사약을 받았으며 어린 세 아들들도 모두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듬해 전염병이 돌아 원손인 첫째 석철과 둘째 성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도 없는 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사감마저도 인조의 행태를 보고 손자들은 인조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했지요. 애초에 인조는 소현세자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손자들을 살릴 마음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빈이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했을 때 강빈은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인조는 강빈의 영모를 입증하기 위해 친정 식구들과 관련인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게 만들었지요. 이때 국문을 받던 사람 중 철원 보계산에 비구니 혜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빈에게서 보퉁이에 싼 갓난아기의 시체를 받아 양주의 대탄에 던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금부랑과 혜영을 대탄에 보내 몇 날 며칠 마을 사람들을 족치며 강바닥에 돌 한 조각마저 뒤집어 보게 하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가 죽었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마수에서 벗어나 살았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했던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그대로 왕위를 계승했다면 조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